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오늘도 이 경질 폴리우레탄 폼의 생산 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요. 이전에 이제 소동이 있었죠. 그 유튜브나 이제 카페에 영상 올려놓은 거 일반 멤버가 볼 수 있게 돼 있는 것들을 일부 이제 지웠는데, 기존에 유료 컨설팅 멤버 중에서 영상을 보시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인데 놀라져 있다. 이거는 조금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영상을 내리고 저도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지나치게 어렵거나 또는 이론적으로 현장에서 동떨어진 이론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 현장감 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요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계속 진행은 하되 최대한 그런 걸 주의해서 하겠다 하고 이미 지운 것들은 다시 좀 더 내용을 심플하게 그리고 핵심 위주, 포인트 위주로 해서 다시 영상을 해서 공개를 하는 걸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분하고도 동의를 구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점 잠시 죄송하고요. 강의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여기 있는 본문들을 다 이제 일일이 막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만하려고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그게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진짜 키워드를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압발 포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전 시간에 저압발 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고압발 포기인데, 고압발 포기를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인라인 시스템하고 리서큘레이팅 시스템, 요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이 정량 장치를 통해서 데이 탱크입니다. 주간 탱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데이 탱크에서 믹싱 헤드까지 이렇게 메터링 유닛을 거쳐서 직접 다이렉트리 직접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요거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되는 액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이거를 이걸 다 읽어보고 번역을 해서 꼼꼼하게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요걸 이 본문을 이대로 따다가 요걸 그려봐라 그림으로 누구한테요? 우리 요새 뭐 챗GPT한테 이렇게 하죠. 해가지고 요 본문을 그대로 따가지고 하고 Please draw this 이렇게 했더니 요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그려줬어요. 재밌죠? 여기 보면은 무슨 로켓 뭐 대포처럼 생겼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믹싱이 돼가지고 나가게 돼 있는 여기가 이제 토출 장치의 배관 끝단이죠. 여기가 이제 충돌해가지고 믹싱이 돼서 터뷸런트 액이 되는데 요거를 라미나로 바꿔주는 요 부분에 대한 거 요거는 그림을 잘 보여준 것 같고 나머지는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재밌으라고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설명들을 해놨어요. 이 설명들을 해놨는데 이제 이 압력을 이제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토출이 되고 할 때에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 글만 가지고는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리서큘레이팅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장점을 가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 인라인 시스템하고 리서큘레이팅 시스템의 이제 장단점 비교 이런 걸 조금 해볼 거예요. 그냥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요걸로 여기 책에 교재에 있는 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이 인라인 시스템이고 왼쪽이 리서큘레이션 시스템이에요. 근데 책에는 이것부터 나왔죠. 그림이 교재에는. 근데 이제 요걸 기준으로 요걸 설명하고 거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더 복잡해서 이 그림을 더 키우려고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아, 일단 여기 ABD 탱크 이거 데이 탱크라고 표현했죠. 여기서는 워킹 탱크 또는 데이 탱크. 근데 여기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딱 여기까지. 그래서 탱크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3, 4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메터링 여기까지. 그러니까 1번 여기 이제 압력 안전 밸브하고 그 다음에 탱크 그 다음에 필터 여기 스트레이너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메터링 펌프 여기 4번 메터링 펌프 똑같습니다. 5번이 다르죠. 5번이 여기는 컴펜세이터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믹스 헤드를 해놨죠. 여기는 6번을 믹스 헤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 6번은 뭐예요? 이건 압력 게이지. 여기는 압력 게이지를 안 달아놨네요. 필요가 없어서 안 달았을 수도 있는데 뭐 있으나 없으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믹스 헤드가 되게 복잡하게 다른데 믹스 헤드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가 빠져 있죠. 여기 뭔가 라인이 빠져 있는데 이걸 이 밸브가 열리고 닫히게 하는 이 컨트롤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에어가 들어오거나 또는 이제 여기 하이드롤릭 유니트가 들어와야 돼. 여기는 보면은 이 하이드롤릭 유닛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와요. 네 개가.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클리닝 피스톤 상하 운동이고 여기는 이쪽 두 개는 뭐냐면 여기 이 폴리올 토출, 이소 토출 조절하는 거고 여기 하나는 이제 스로틀인 것 같은데요. 이제 명확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하이드롤릭 그 유압 장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옵니다. 믹싱 헤드에.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는 들어야 돼요. 하나는 어쨌든 그리고 요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부분을 보냐면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리턴이 일어나죠. 순환이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서큘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이 있는데 리서큘레이션 다시 한번 더 서큘레이션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게 8번 유닛이 다르죠. 8번 유닛이 달라요. 8번 유닛은 여기는 릴리프 밸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스로틀 밸브로 되어 있어요. 스로틀 밸브. 그 다음에 9는 똑같고요. 9 똑같죠. 난 리턴 밸브. 일단 흐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액이 이렇게 이제 흘러나와서 필터를 거쳐서 메터링 펌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고압이잖아요. 고압 펌프, 고압 발포기인데 이 압력을 뭐가 만들까요? 압력을. 제가 이 공대에 다니는 여러 사람한테 압력을 뭐가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압력은 유체를 닫힌 공간에 계속해서 밀어 놓으면 생기는 게 압력이에요. 이거 아주 심플해요. 그러면 닫힌 공간이 열리면요. 압력은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장치라든지 뭐들이 다 이런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이프티 밸브도 이렇게 릴리프라고 해서 이 릴리프 의미가 이제 릴리즈라고 하는 개념, 놓아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믹싱 헤드가 액을 토출하지 않고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거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서 메터링 펌프에서 계속해서 액을 펌핑을 하게 되면 여기가 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메터링 똑같죠. 개념은 똑같은데 메터링 펌프라고 하는 거는 액량을 켜졌다 꺼졌다 이런 개념으로 액량이 바뀌는 거지 이게 빨리 돌고 천천히 돌고 이거를 임의로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켜지면 일정한 속도로 액을 뿜어내는 거고 꺼지면 멈추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빨리 돌았다 천천히 돌았다 그래서 액을 많이 보냈다 천천히 조금 보냈다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이 진짜 웃기는 상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기계장치는 되게 간단한 작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 밸브가 열려서 이게 토출이 일어난다. 토출이 일어나면 이게 되돌아가는 액이 있을까요? 리턴되는 액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막히는 거예요. 여기는 압력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액은 하나도 안 가게 돼요. 토출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토출이 일어나고 있으면 여기 액이 모자라지잖아요. 여기서 액이 모자라지죠. 그러면 이 펌프가 작동을 해서 액을 열라 밀어요. 열라 미는데 이게 시그널이 있잖아요. 여기 압력 게이지가 있죠. 여기 압력 게이지가 압력이 뚝 떨어졌다. 토출이 나오면서 압력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스위치가 온 해가지고 뽀르륵 막 돌려요. 돌려가지고 과하게 압이 생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너무 높은 압이 돼버렸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7번이 있는 거예요. 7번이. 세이프티 밸브가. 여기 똑같이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압이 생성이 돼가지고 또는 이 압력 게이지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토출이 되는 것으로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게 막혔거나 그러면은 이 과하게 압이 생성이 돼서 7번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장치들의 소용, 왜 이 장치들이 들러붙어 있는지는 이해를 하셨겠죠. 그 다음에 이 8번이 뭐예요? 8번이. 이거는 8번은 스로틀이라고 돼 있어요. 스로틀이란 얘기는 목구멍이 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여기 8번이. 그래서 여기에서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액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열렸다 닫혔다. 그 다음에 이 메터링 펌프는 그냥 온 오프. 그럼 8번은 뭐예요? 이게 많이 닫아 놓으면 이쪽에 압이 높아지는 거고 조금 닫아 놓으면 압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력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5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리턴이 되잖아요. 여기서 리턴이 되니까 리턴 믹스헤드 뒤쪽에 달아 놓으면 되는데 여기는 믹스헤드에서 리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개념으로 보면 자, 여기 밸브가 열려서 여기 토출이 된다. 그러면 이게 150바로 메터링 해가지고 이 전체가 150바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꽉 차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토출이 일어나면서 압력이 떨어지면 그 압력을 누가 보상해줘요? 얘가 보상해줘. 얘가. 근데 이게 이 펌프잖아요. 펌프. 얘가 토출이 되면서 펌프. 그러면 순식간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 또 온이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프가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뚝 떨어졌다 확 올라갔다를 이렇게 중간을 잡아줘야 되죠. 중간을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압력이 그걸 이제 5번이 하는 거죠. 5번이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성격이 느긋한 놈이고 요거는 이제 즉시 반응하는 기기장치죠. 이게 훨씬 더 디테일 면에서 강하죠. 디테일 면에서. 근데 이제 약점은 뭐냐 이렇게 관점을 보면 이게 이제 약점은 여기가 기기장치가 복잡하죠. 기기장치가 이 복잡한 것 때문에 계획값이 비싸지겠죠. 그 약점이고요. 요거는 이제 싸겠죠. 예, 싼 만큼 이제 이거는 뭔가 예민한 예를 들어서 부품이 작거나 흐름성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밀한 믹싱이 필요한 거는 요거는 잘 안 되죠. 이거 이제 로스 같은 경우 이쪽은 이제 처음부터 쏠 때부터 이게 이제 리서큘레이션으로 여기 토출이 안 되게 한 상태에서 원료를 다 호모제나이즈 완전히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로 이제 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있는 액 맨 처음에 요거는 이 뒤로 돌아서 리턴되는 액이랑 다르죠 성상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해야 돼요? 쏘면 불량이 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요건 로스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 기계를 멈췄어요. 멈춰서 다시 이제 압을 가해서 쏴야 되면 여기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요 액은 똑같지만 여기 5번부터 이 믹스 헤드 여기까지 오는 이 액은 이쪽 안에 순환 사이클에 있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는 이제 토출하면 초기 토출분 몇 개 정도는 불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스가 더 커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라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게 뭐냐면 연속 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죠. 연속 라인. 요로 믹스 헤드가 연속 라인 같은 경우는 믹스 헤드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믹스 헤드가 이렇게 커지면 연속 라인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믹스 헤드가 심플하고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쪽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료에 파우더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쪽이 더 나을까요? 이쪽이 나을까요? 원료에 파우더가 들어가고 조그만한 시편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큰 뭐 건축용 단열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된다 그러면 이쪽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기계장치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 파우더는 이제 압으로 리턴이 돼서 이런 좁은 틈을 통과해서 이렇게 리턴돼서 이 순환 라인에서 돌게 되면 믹스에도 이렇게 고가라 또는 요거 여기 이 기계 장치에서 가장 비싼 건 이 두 개죠. 여기 메터링 펌프하고 믹스 헤드. 근데 요거를 다 이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파우더라든지 복합화되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믹싱이나 이런 측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적 수단을 좀 활용을 해야 되죠. 여기가.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압 벌프기가 리서큘레이션 시스템하고 인라인 시스템 중에 어느 쪽이 더 좋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리서큘레이션 시스템이 더 유리하고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각 라인, 뭐 연속 라인이냐 단속 라인이냐 또는 이제 원료의 성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잘 정비된 도로에서는 세단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비탈길이나 비포장 도로는 이제 오프로드 카가 더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변 바닷가에 이제 조개 파러 가면 그때는 경운기가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죠. 기기장치라는 거는 그냥 이게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어떤 기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더 좋습니다. 리서큘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장점을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 이렇게 나와서 뒤로 돌아가는 장치가 있고, 여기 이제 요 뒤로 돌아가는 장치에 조금 모양이 다르죠. E하고 F 보면은 이제 E는 딱 보면은 이제 스로틀인 것 같죠. E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리서큘레이션 스로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F가 로 프레셔 리서큘레이션 밸브, 이게 이제 저압 순환 밸브 이렇게 돼 있네요.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쨌든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구글에다가 리서큘레이션하고 인라인 시스템을 이제 비교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놨는데, 역시 또 거짓말을 많이 해놨어요. 이제 흐름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제 온도 조절이 탁월하고 난이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온도 조절이 더 불편해져요. 뭐냐면 이제 고압으로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계속해서 이쪽이 오히려 그 보온재를 잘 쓰면, 커버링을 잘 치면 이쪽 훨씬 유리해요. 온도 조절은. 이렇게 반대로 써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교재를 참고했을 거잖아요. 자료를 AI가. 근데 그 참고하는 텍스트, 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현장감이 떨어지는 걸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믹싱, 혼합 품질은 이쪽은 탁월하고 이쪽 변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맞아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똑같아요. 왼쪽 거를 이제 이 말로 써놓은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믿으면 안 되겠다. 아직도 어떤 AI가 분석해주는 이 자료, 이거를,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걸 반드시 해서 봐야 된다. 이 다음 장도 또 있어요. 제가 한번 더 해봤는데, 리서큘레이션 시스템 특징해가지고,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상한 말이 돼 있어요. 보면은,
정밀한 온도 및 점도 유지 이렇게 온도의 항상성, 점도의 항상성 이렇게 써놨는데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리서큘레이팅 시스템은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데이탱크가 작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 컨트롤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데 아시겠지만 이 데이탱크는 쿨링 장치는 없어요. 히팅만 있어요. 히팅만. 쿨링은 없어요. 자연열로 냉각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의 항상성이나 점도도 마찬가지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점도되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부피의 변화, 밀도의 변화 이런 건데 이제 이게 안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침전 방지 뭐 기포 제거 이것도 기포 제거도 거꾸로 써놨죠. 기포가 순환 액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폴리우레탄 액은 기포가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큘레이션 시스템에서는 기포 제거가 더 안 돼요. 네. 가만 놔둬야 돼요. 기포를 제거하려면. 그 연력학이 법칙 아시죠? 그거잖아요. 연력학이 법칙. 엔탈피.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이 거짓 데이터. 여기는 거의 한 50%가 잘못된 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MT 시리즈인데, 헨네케. 요게 이제 리서큘레이션 시스템이죠. 딱 요것만 볼게요. 그 부분만. 요게 이제 액이 리턴이 되고 있는 거죠. 워킹 탱크로, 데이 탱크로 이렇게 리턴이 되고 있다가, 토출이 되고 있다가, 다시 리턴이 되고 있다가. 그러니까 토출될 때는 리턴이 안 돼요. 거의 모든 기계 장치 믹스 헤드가 제가 본 거는 다 안 돼요. 리턴이. 그래서 토출될 때 토출되는 액막 검티에서 펌핑하기도 바빠요. 다시 그 일부 양이 뒤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연속 라인 경질 연속 라인 장치인데 요런 느낌 이제 요렇게 해서 액이 토출되는 상태 요게 리턴이 없잖아요. 어디에도 리턴이 없죠. 여기 그냥 액이 들어오고 여기 토출되고 요런 상태잖아요. 예, 요게 이제 그 경질 연속 라인의 일반적인 형태의 믹스 헤드예요. 되게 심플하죠, 믹스 헤드가. 그래서 이제 경질 기발 고압발 포기에 이제 인라인하고 리서큘레이션 시스템 요거 인라인하고 리서큘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최대한 그 영상을 짧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길어졌네요. 네. 그래도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